이번 글쓰기 코칭 중등반 설문조사에서 인상 깊게 읽은 책을 물어봤었는데요. 대부분 요즘 신간을 많이 써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세계문학으로 꼽히는 소설을 읽어보길 원했어요. 노인과 바다는 20세기를 대표하는 걸작으로 인생의 본질적인 고민들을 담고 있어서 여러분 나이에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글입니다. 자, 이 글 보시면 벌써 딱 느끼시겠지만 구성면에서 볼 때 제목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질문을 풀어내는 방식이 좋아요. 그죠? 이렇게 궁금증을 시작하고 그죠? 이렇게 질문을 막 던지잖아요. 그리고 그 글을 봐봐. 문단의 길이나 문장의 길이를 봐봐요. 어때요? 벌써 읽기가 쉬워. 가독성이 높아. 가독성이 높다는 건 뭐야? 잘 읽힌다는 거지. 읽기가 좋다는 거야. 그리고 문법적인 오류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이 도움을 잘 받을 줄 모르는 노인의 고집스러운 점, 그런 점을 잘 강조하고 포착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개선할 점은 뭐냐면 이 글을 보면 노인에 대한 평가가 상충되는 면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력이 부족해서 뺏긴 것 같다. 근데 바로 그 다음 단락 가면 뭐라고 써있어? 노인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약간 좀 상충되잖아. 바로 그 다음 단락인데. 또 아쉬운 점은 뭐냐면 여기 썼지만 되고 싶다, 뭐뭐라는 생각이 들었다. 구체적인 표현이 좀 약해요. 수필을 쓸 때는 더 직접적이고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습니다. 나는 노인이 물고기를 잡았다가 상어에게 그냥 뺏긴 게 아니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해서 뺏긴 것도 같았다. 소년과 같이 가고 도움도 받고 더욱 준비하며 갔으면 더 많고 큰 물고기도 잡고 상어에게도 뺏기지 않았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자, 이 문장을 약간 에세이스럽게 좀 바꿔봤습니다. 노인이 잡았던 물고기를 상어에게 빼앗긴 것은 어쩌면 그의 고집스러움 때문이 아닐까? 소년에게 도움을 받아 더욱 치밀하게 준비하였다면 그는 물고기도 잡고 상어도 물리쳤을 것이다. 도움을 주는 것만큼 도움을 받을 줄 아는 것도 중요하다. 약간 이렇게 에세이식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 글의 잘 쓴 점부터 말씀드릴까요? 구성, 내용, 문체, 표현 모든 것이 모범적인 에세이 범주에 속해 있다. 특히 보시면 노인의 모습을 통해 부모님과 자신의 관계를 반추하고 소설 속 장면들을 자신의 현재 상태에 투영하여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성찰 능력과 표현 능력이 탁월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까지 교과서적인 인용으로 나무랄 것이 없는 마무리였다. 자, 볼게요. 어떤 점이 그랬는지. 이 노인과 바다 속의 바다는 어떤 존재였을까? 정어리와 각종 미끼를 챙겨주었던 소년의 모습이 마치 부모님의 형상으로 느껴졌다. 그러니까 부모님으로 이제 투영을 시켜요. 그러면서 84일 동안, 아니 나는 10몇 년 동안 특별히 이러는 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으로 이제 투영시키죠. 그런 나를 사회에 나가기 전 내가 잘 순항, 이 순항이라는 표현을 두 가지 의미로 쓴 거지. 그러니까 인생을 순항하는 의미도 있고 정말 배를 모는 의미도 있고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챙겨주시는 부모님의 모습이 소년의 모습에 비추어졌다. 그 후 피나는 노력으로 큰 성과를 냈지만 내가 쟁취해낸 것을 보고 그것을 뺏고 나를 삼키기 위해 달려드는 상어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회의 어떤 그런 경쟁이나 이런 그런 무서움들을 상어라는 그 소설 속에 있는 그 조연으로 다시 표현을 한 거죠. 이 모든 노인의 상황이 나에게 닥친 현실로 느껴졌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너무나 잘한 거예요. 진짜 잘 썼어. 마지막 인용, 이 문장. 인간은 패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게 아니야. 인간은 파괴될 수 있어도 패하진 않지. 사실 이 문장은 여러분 노인과 바다로 이제 에세이 같은 걸 검색해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인용 문장 중에 하나예요. 이 노인의 대사인데 명대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인용했다는 것도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잘 쓴 글이죠. 자, 그럼 아쉬운 점은 뭐냐? 자, 마치 교내 수필 대회 당선작과 같은 글이어서 개선할 점은 거의 없어. 굳이 아쉬운 점을 꼽자면 이 표현의 구체성이 좀 약하다.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많이 쓰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성과, 의지, 끈기, 집중력 다 뭐예요? 추상적인 개념들이죠. 이런 개념들을 그대로 쓰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야. 이런 개념을 소설 속 장면처럼 묘사하는 거야. 그 연습만 하면 정말 좋은 에세이가 될 거예요. 불굴의 의지, 자신이 망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물고기를 놓지 않았던 노인, 물고기를 잃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노인의 모습, 마침내 큰 물고기를 얻어내기까지 어쩌면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나에게 노인이 끈기와 집중력을 가르쳐준 것이었다. 좋은 문장인데 잘 썼는데 보시면 추상적인 말이 너무 많아. 자, 이렇게 바꿔봤어요.
80일간의 사투 속에서 물고기의 마지막 남은 살점이 뜯길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노인의 모습이 아른거린다. 쥐가 난 손으로 작사를 움켜쥔 노인이 해변에 나태하게 누워있는 나에게 다가와 호통을 치는 것 같다. 도대체 너의 물고기는 어디에 있느냐고. 어때요? 훨씬 더 좀 문학적이고 좀 시적이죠? 이 친구는 이런 연습만 하면 돼. 제목을 다는 연습을 하세요. 제목 다는 거 너무 좋아. 제목을 또 독후감같이 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노인과 바다를 읽고 느낀 교훈. 제발 그러지 마. 이제 우리 초딩이 아니야. 이거 얼마나 멋있어. 이거 얼마나 세련돼. 물고기의 희망 고문. 딱이잖아요. 이걸 벌써 칭찬해주고 싶어요. 빽과 질문을 번갈아가며 명작이 주는 교훈에 대해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방식이 매우 독창적이었다. 자, 근데 이게 일방적인 비판에 머물지 않고 노인에게 조언을 해줘요. 이 친구 되게 어떻게 보면 재밌는 게 자기가 노인한테 막 조언을 해줘. 그래서 캐릭터에 대한 애착도 있어.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굉장히 개성 있는 글을 잘 쓰는 친구예요. 네, 그게 장점입니다. 일단 칭찬을 일단 해. 이렇게 좋은 점을 얘기하는데 본받아야 할까? 반전. 아니, 나는 본받지 않을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이제 막 따져요. 한마디만 하겠다. 난 노인이 제발 건강 생각 좀 했으면 좋겠다. 글을 이렇게 진솔하고 솔직하게 쓸 수 있는 건 이거 굉장히 개성인 것 같아요. 미련하다고 생각한다. 빈말로라도 유능한 낚시꾼이라고 할 수 없다. 미련한 짓 아니냐. 하지만 건강 생각을 좀 해라. 그 말은 뭐예요? 또 노인에 대한 애착도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게 되게 솔직한 글쓰기였어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부분 보시면은 물고기는 뭐다?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한다. 살면서 여러 가지 고문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끝냈냐면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자. 이 물고기를 그냥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점. 자, 아쉬운 점은 뭐냐면 창의적인 구성에 비해서 이 마지막 문단이 너무나 반복적이고 좀 진부했어. 왜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뭔가 이 끝이 이게 좀 문맥이랑 맞지가 않고 너무 좀 식상하게 끝난 느낌? 그게 좀 아쉬웠고요. 그래서 마지막 문단을 잘 수정하면 훨씬 더 훌륭한 글이 될 것 같아요. 난 몇 날 며칠 도망가지 않은 커다란 물고기가 희망 고문이라 생각한다. 살면서 여러 희망 고문을 겪게 될 것이다. 그게 사랑이든 공부든 나의 꿈이든 말이다. 왜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자, 이렇게 에세이식으로 바꿔봤어요. 에세이식으로 보세요. 바다에 물고기가 가득하듯 우리의 삶에도 희망이 가득하다. 그러나 뼈다귀만 남은 물고기처럼 돌아보면 고문과 같은 희망들이 얼마나 많던가. 그래서 노인처럼 살지 않기로 다짐한다. 하나의 희망에 목숨 걸지 말자. 나룻배같이 작은 나의 인생을 함부로 바치지 않기로 한다. 희망과 고문 사이에서 늘 신중하게 걷자고 다짐해본다. 어때요? 훨씬 더 좀 에세이스럽죠? 그러니까 희망이란 단어와 고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분리해서 여운을 좀 남긴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신중함을 가지고 함부로 노인처럼 덤벼들지 말자. 그렇게 우회적으로 노인을 비판한 거죠. 여러분의 에세이를 읽으며 느낀 최고의 장점은 구성력, 즉 글을 매력적으로 구성하는 능력이에요. 확실히 여러분은 유튜브와 SNS 세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입을 구성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지를 직감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흡입력 있는 구성이 돋보이는 글이 많았어요. 이에 비해 여러분의 가장 큰 단점은 표현력이에요. 지나치게 구어체적인 표현이나 식상하고 진부한 표현이 많았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독서량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좋은 표현을 습득하여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글쓰기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